오늘은 저희 집 베스트셀러 요 가방인데요. 어때요? 무난하죠? 그냥 사실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는 이거 다 팔렸거든요. 여름에 사신 분들은 여름 가방이다. 겨울에 사신 분들은 겨울 가방이다. 그러니까 저는 판매자 입장입니다. 근데 구매하신 분들은 여름 가방이다 이러면서 사가시고, 이제 겨울에 사신 분들은 겨울 가방이다 사시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사계절용으로 괜찮고, 그 다음에 이게 나름 이게 수납이 많이 되거든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가방 소개입니다. 일반 그냥 지퍼 가방에 비해서는, 지퍼 가방은 어때요? 그냥 요렇게 되잖아요. 요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잽도 안 됩니다. 그냥 이래 하면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차원이 틀립니다. 이게 딱 쪼으면서 옆으로 탁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쑤셔 넣어도 뭐 옷 같은 거 막 넣어도 막 들어가거든요. 옷이 다 구겨지겠지만 이제 아무튼 이제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좀 짐을 좀 많이 넣어 싣고 다니는 분들한테는 좀 이로울 수 있는 가방이고요. 그 다음에 뭐 데일리로 뭐 쓰시기에도 전혀 나쁘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쓰시기에도 괜찮고 젊은 사람들이 쓰시기에도 괜찮다. 그래갖고 아무튼 이게 주 베스트지만 이게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게 시작 전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바로 이게 재단하는 게 아니고 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손잡이도 보시면 좀 길거든요. 원래는 제가 27로 자르는데 얘는 제가 30으로 잘랐습니다. 왜? 그러니까 요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0으로 잘라도 이렇게 손 들어갈 때 좀 여유분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드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들고 다닐 때 30으로 해도 이런데 27로 하면은 더더욱 이제 줄 것이고, 요것도 원래 제가 7cm에 붙여야 되거든요. 손잡이를 7cm에 붙여야 되는데 더 좁게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cm 위치에 제가 붙였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8cm에 붙여야 이게 높이가 조금 더 이제 뽕긋하게 솟아오르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물건을 또 많이 담고 싶은 게 이제 저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복조리식으로 가운데다가 원래 주름해서 꽃주름 같이 하는데, 얘는 보면은 그냥 일자 주름입니다. 왜? 판매를 하면은 호불호가 없는 거, 대중적인 맛을, 그러니까 음식을 제가 장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대중적인 맛을 내는 거에 처음에 목표를 둬야 되는데, 요게 딱 대중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꽃봉오리 그 모양으로 복조리 하는 거는 호불호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어머니께서 그런 모양도 있다, 복조리 모양. 근데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분한테는 그게 촌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또 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꼭 복조리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젊은 분들이 또 저 복조리 들고 다니시는 분도 좀 봤거든요. 그래서 누가 말이 맞다 그거는 좀 사실 없는데, 그냥 이제 팔아 보니까 요것도 이제 작업성이 제가 괜찮거든요. 요거는 진짜 우리가 한 번 그 스티치를 덜 박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가구에 하던 대로 왜 꽃주름 모양으로 안 하고 그냥 일반 주름 모양으로 했는데, 아무튼 작업성, 그 다음에 물건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게 두 가지 이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했고, 사실은 이렇게 해서 계속 팔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팔렸기 때문에 그냥 뭐 저도 좋죠. 그러면 단가도 대한 부담도 좀 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랑 이제 마지막 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그 끈이 30이니까 우리가 일반 110폭짜리로 원단으로 만들기에는 힘들 수가 있다. 이제 제가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단을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데 30cm에 대한 재단을 따로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게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조금 광폭 원단 있으시면 광폭 원단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무튼 가로 세로는 27 어저께 하던 이제 그대로고요. 진짜 이제 쓰긴 편합니다. 끈도 이제 어제 쓰던 그 면끈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얇은 원단, 20수 원단이나 뭐 그런 거 쓰시면 상관없어요. 14수도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얘는 4수입니다. 말이 안 되는 두께입니다. 그래갖고 왜 4수냐? 이 볏짚 모양 이제 폴리 패턴을 여기 보면 이제 정돈이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좀 고급진 느낌으로 나는 원단은 참 찾기가 어려워요. 저도 이게 찾다가 그러니까 너무 완골 볏짚 느낌은 제가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요 느낌이 제가 좋았거든요.
요거는 한마 24,000원 정도입니다. 이거 소잉 팩토리에서 이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저는 이 원단을 파는 데를 못 찾겠어요. 다른 데도 이제 찾아봤는데, 아무튼 이 질감을 대체할 원단은 아직 못 찾았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쓰고 있고, 이거 국내 아마 제작인 것이라는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천이 두 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장이기 때문에 아무튼 24,000원 금액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를 또 완전히 이렇게 접착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이제 큰 패턴은 없지만 사실 이거 이제 우리가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막 비싼 원단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게 광폭이거든요. 커요. 그래서 가방도 좀 제법 세트 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 치면은 또 그냥 좀 이런 디자인에 무난하고 유행 안 타고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또 심지를, 그러니까 두껍기 때문에 심지를 안 넣어도 진짜 가방 하기에는 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구성도 딱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두껍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설명드릴게요. 요게요, 지금 두께가 한 1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미싱으로는 장담을 못 드리겠어요. 왜? 그러니까 제 거는 이제 노루발 압력 조정이 되기 때문에 두꺼운 부분 지나갈 때는 그래도 이게 좀 노루발을 살짝만 눌러주면서 가면은 이게 지나가지는데, 아마 저가 미싱은 굉장히 위험한 소리를 낼 수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품 바늘 쓰시고 계신가요? 제가 누누이 지나가면서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제가 이래봬도 미싱 2번 빻아 먹었던 적이 있죠. 다 이걸로 빻아 먹었습니다. 왜? 이게 그 짜가라니까 좀 그런데, 아무튼 그 오렌지 바늘로 이제 쑤시면요, 1cm잖아요. 이거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걔는 뭐 1, 200원 하는 그런 저렴한 바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서지면서 파편이 날리고 기계 안에 그런 것도 들어가고 기계 안도 빠집니다. 이게 같이 빠지거든요. 부셔집니다, 기계가. 근데 그냥 정품 뭐 썬코코 제품 그런 거 쓰잖아요. 그러면 뭐랍니까? 바늘이 탄성이 있어서 바늘만 딱 휘어지면서 깔끔하게 부러집니다. 그러면 미싱에는 데미지가 없어요. 우리가 미싱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바늘은 항상 보험입니다. 자동차 우리 탈 때 보험 그죠, 놓고 타잖아요. 근데 미싱도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게 바늘입니다. 그러니까 바늘이 언제 빠질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제 두꺼운 원단은 당연히 바늘이 이제 돌덩이 같이 지금 이런 느낌에서는 진짜 부셔지기가 쉽습니다. 이게 원단이 딱딱한 원단이 뭐 이렇게 잘 휘어지지만 이게 겹쳐 놓으면 진짜 딱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지금 안감 겉감은 이렇게 이제 마주 됐잖아요. 그렇죠? 겉감 두 개를 우리가 마주 됐습니다. 그렇죠? 두 개 되고 그다음에 안감이 또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일단 지금 총 4겹이고요. 그러면 심지가 들어갑니다. 심지가 2장 더 들어가니까 지금 총 10겹입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재봉을 합니다. 쭉쭉쭉 하다가 그다음에 여기 입구감이랑 안감이 4장씩 들어가죠. 그러니까 2장씩이니까 총 4장이 추가가 됩니다. 아니다. 입구감만 2장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총 지금 12장입니다. 그래서 12장을 우리가 안에서 이렇게 딱 박았어요. 박았는데 뒤집어 가지고 그다음에 뭡니까 이거 지금 겉감이 갑자기 설명 못하겠. 아무튼 그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정도에서 여기 솔기 부분 있잖아요. 솔기 부분에서는 이게 뭐라 해야 되지? 1개, 2개. 여기는 곱하기, 그러니까 겉감이 4장이 돼버리잖아요. 그냥 갑자기. 그러니까 겉감만 딱 요 정도 되잖아요. 저 짧은 1cm 구간이 딱 여기다가 심지도 곱하기 2배, 안감도 2배, 입구감도 2배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원단이 더블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설명한 것만 해도 한 20겹이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 그러니까 10번 접는 거 맞나? 1번, 2번, 3번, 4번 접히지도 않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 한 16겹 정도 되나? 근데 아무튼 그래도 14수 원단들이 섞였으니까 뭐 이 정도 두께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싱반은 안 박힙니다. 이게 만져보시면은 종이처럼 돌덩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이 길죠. 왜? 미싱 부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일단 그냥 뭐지 그냥 나는 과정만 보겠다. 예,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냥 과정만 보고 얇은 원단에 심지만 붙여서 하겠다. 아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아 이거 얕은 원단으로 난 꼭 해야 된다. 예, 그러면은 제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저처럼 미싱 부셔 먹지 마시라고. 아무튼 이쪽으로 가는 순간 겹수가 확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그러면 사실 여기서 살짝 내려와가지고 한 0. 그러니까 저는 시접 1로 박았거든요. 근데 한 1.3 정도로 박으시면 되는데 모양은 사실 이 모양이 안 나겠죠, 그렇죠? 1.3 하면은 여기 좀 더 클 수는 있어요. 근데 뭐 들고 다니시기에는 상관은 없을 수도 있어요. 굳이 만들어 보시겠다. 뭐 그래도 뭐 비슷한 느낌 난 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아무튼 최대한 여기 두꺼운 부분 살짝 밑에 한번 만져보시고요. 아 여기 한 1.5 라인인 것 같다. 그러면 지나가면 됩니다. 말이 어렵죠. 근데 원래 그래요. 그래갖고 아무튼 이제 그 다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천이 굉장히 두꺼워진다. 요거만 이제 알면 되시고 두꺼운 거는 전용 미싱 쓰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처럼 다시 그러니까 압력 조절이 되든지 아니면 중공업 아예 힘 좋은 걸 쓰시든지 그러니까 뭐 디얼트라든지 좀 뭐 공구상 장비들 보면은 진짜 무식한 두께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힘 있는 미싱으로 다 박아버리잖아요. 그렇게는 우리가 근데 못하죠. 우리는 다 가정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중고업짜리 뭐 중고업 미싱 170만 원짜리 일반 주부들이 사실 사시겠습니까? 다들 예쁜 자수 미싱 위주로 사시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긴 말씀은 이제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서두만 지금 12분째입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재단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러니까 바닥감은 요거 항상 쓰는 거 요거 넣어줄 거고요. 항상 이제 플리마켓을 제가 안 가기로 했으니까 안 가기로 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좀 온라인을 좀 더 저렴하게 파는 게 나을 수 있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랑 저와의 직거래를 좀 더 그냥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으면 그것도 이제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공정을 최대한 또 더 빼보고 단가도 낮춰보고요. 그래도 팔아보니까 반송해서 파는 게 결코 싼 가격이 아니었다. 가격을 더 낮춰야 되는구나. 더 팔려면 이제 그거를 또 직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으면 최악입니다. 다행히도 이제 수요는 있으니까 뭐 어떻게든 전략을 짜면 됩니다. 자, 그럼 해봅시다. 이게 처음에 광폭입니다. 그래서 사면은 뭐 처음부터 같이 해볼게요. 뭐 이렇습니다. 그렇죠? 엄청 큽니다. 그래서 재단하기 힘들겠죠. 이거는 그냥 총각의 방식입니다. 총각의 방식.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 가방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접어가지고 동시 재단을 할게요. 그러니까 한 번 하실 때 가방을 한 개만 만드시면은 뭐랍니까? 그러니까 재단하기가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개를 해야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가방 최소한 2개씩은 만든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평을 여기 저는 선에 지금 맞췄거든요. 맞췄고 27로 잘라줄게요. 1개, 2개, 3개, 4개, 5개. 그러면 여기 딱 잘라주면 27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선물하기도 정말 좋아요. 이게 호불호를 안 타는 가방이라 가지고 은근히 좀 고급진 느낌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작업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정용 미싱이 있어도 집에서 못 만들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따라하고 싶어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으로 치면은 뭐 우리 중국집 음식 같은 경우 불맛 내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조리 기구가 있어야 그런 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서 팔아야 판매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건 사실 제 입장이고요.
아무튼 그런 생각으로 만듭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제 1, 2, 3, 4, 5 하고 2cm 더. 지금 또 여기도 이제 27cm 잘라주겠습니다. 여기 셀비지 부분이 구멍 난 게 좀 보여가지고 조금만 더 당겨서 날려주겠습니다. 재단판에 여기 27 눈금 떼고 지금 자르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파우치든 뭐든 만들면 되거든요. 딱 뭔가 만들기 괜찮은 사이즈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게 판이 가벼워서 그냥 판을 돌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27cm 또 잘라주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끈은 저는 보자 8cm 폭으로 잘랐거든요. 끈도 같이 잘라볼 거예요. 끈은 박는 거는 사실 뭐 어저께도 했으니까 뭐 안 하고 싶은데 뭐 그래도 뭐 해볼게요. 이거 한다고 뭐 안 쓸 것 같진 않고. 이 주의점은 이게 두꺼운 원단 할 때는 좀 시끄러워요. 미싱이 탁탁 하면서 들어가거든요. 소리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사람이 있으면 저도 좀 하기가 그래가지고 밤에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작업하겠습니다. 8cm니까 눈금 보시고 마찬가지로 오늘 기분 좋은 소식. 이게 그저께 이게 요거 개인 맞춤 주문으로 그냥 도트백을 한 개 팔았는데 라탄으로요. 이게 지나가는 사람이 그거 가방 어디서 샀어요? 이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손님이 오늘. 손님 내심 기분 좋으셨겠죠. 이제. 그래갖고 저도 그걸 들었거든요. 옆에서. 제가 이제 듣고 싶던 소리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금액만 맞으면 가방이 나갈 것 같다. 그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게 대량으로 나갈 것 같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요 원단을 다들 이제 싫어하신 것 같아서 사실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좋아지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요렇게 해서 지금 라탄으로 재단할 건 다 했고 겉감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겉감은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바이오 워싱 14수짜리고요. 저는 잘라놨거든요. 요 정도는 넘어가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심지 이런 거 짜투리 남은 심지 강력 추천합니다. 이게 두껍기 때문에 이거 붙여도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세팅하는 모습을 봐주세요. 저는 짜투리 여기 이제 모아 놓거든요. 요거만 있으면 일단 작업을 할 것 같고 영상 끄고 나서 나머지 또 붙여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좀 더 꺼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 완전 하다가 작업 남은 거 있죠. 이제 요런 거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 짜투리 쓰기에도 진짜 최고입니다. 그래서 두꺼운 원단을 하시는 거를 한번 생각은 해보셔요. 이게 재고 관리에는 괜찮거든요. 다리미에 물이 없어가지고 물만 한번 넣고 갈게요. 페어는 안 가고 아무튼 온라인 쪽으로 바꿔볼 겁니다. 장기적으로 갈 거면 내가 뭘 해야 되냐 그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결국은요 그겁니다. 그 온라인 판매입니다. 네이버입니다. 근데 홍보가 참
어렵고, 그 다음에 돈을 써야, 그러니까 플랫폼들도 좀 광고 같은데 좀 전면 노출해주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이 막 수수료 같은 것도 많이 떼가는데, 다른 플랫폼들도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다 그냥 이 돈을 준 만큼 다 광고가 됩니다. 아니면 유입을 만들든지. 그러니까 유입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당장 근데 하기 전에 제품부터 완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제품을 적당히 만들어 가지고 뭡니까? 그러니까 효율성 있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아직 저희가 아직 뭐 임신 초보입니다. 그렇죠? 잘 팔아야 보수죠. 그렇죠? 먹고 살 만큼 파는 게 이제 저의 목표입니다. 이걸로. 자,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으면 심지어 뭐 이런 거 있죠. 그냥 이것도 사실 식서 있습니다만은 요게 식서죠. 그렇죠? 이것도 보면 식서 있거든요. 요게 식서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뭐 원래 보통 시접 라인에는 뭐 심지 안 붙인다 돼 있는데, 저는 그냥 합니다. 그냥 시간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시간 중요하죠. 저도 시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편으로. 심지는 저는 좀 좋은 거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요렇게 하고, 요 제품은 그거 세턴 스팀이라는 다림입니다. 저는 브라더 미싱에서 구입을 미싱 사고 사은품 받았어요. 원래 한 9만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9만원인데 자동 온도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원단을 태울 염려가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큰 장점입니다. 원단을 자기가 감지를 해가지고 온도 조절을 해준다. 근데 라미네이팅 된 그런 방수 원단들은 뭐 좀 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건 눌러붙을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불안해서 안 해봤거든요. 선생님도 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짜투리 남으면 한번 시도는 해봄직한데 제가 라미네이팅은 요새 안 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됐죠. 뭐 이렇게 했으면 붙었어요. 보통 원래 15초 정도 다림이 딱 되라고 하는데 그 정도 안 됩니다. 그냥 뭐 5초 정도, 뭐 5초도 길어요. 우리가 시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식서 맞춰가지고 여기 사각형에 딱 맞춰보세요. 맞추셔야 나중에 작업할 때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심지 붙일 때도 웬만하면 이런 거 맞춰야 나중에 편하다. 안 맞추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할 때 잠깐만요. 뭔가 꿀인내가 나는 것 같아갖고 냄새를 맡아봤어요. 어디서 이 냄새가 나는가 해갖고. 지금 요런 식으로요. 요렇게. 그쵸. 이게 짜투리 쓰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아마 다리미 판에서 날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안 맡아봤는데, 냄새는 안 나고, 비가 와서 그런가?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조각 난 걸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원가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심지 붙일 때는 겹쳐가지고 이렇게 박으십시오. 이렇게 붙이십시오. 그러니까 겹치지 않으면 모양이 이상합니다. 항상 겹치십시오. 나중에 이게 조각 난 거 티가 다 나거든요. 가방이 조각 납니다. 나중에 보시면 가방이 막 접히고요. 제가 예전에 초롱님이라는 직원이 있었어요. 초롱님 이름 언급을 했는데, 그분 옛날에 이제 초창기에 가방 만들어 드릴 때 조각 난 심지로 제가 가방을 만들어 드렸는데, 그 조각 난 그 틈새 사이로 가방이 접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은 들고 가시긴 했습니다. 하고도 좀 미안했습니다. 어떻게든 만나게 되면은 다시 드리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이 됐고,
만져보시면 그 잘 티가 안 나요. 그래갖고 이런 기회에 요거를 그래도 우리가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심지 붙이는 거 복습할 겸 한 세트 더 해볼까요? 마치고 할래 했는데 그냥 다리미 킨 김에 지금 할게요. 짜투리 위주로 사용하겠습니다. 얘는 진짜 초창기에 썼나봐요. 이렇게 제가 곡선으로 요즘 자르진 않거든요. 이런 거 그냥 좀 길쭉한 거 위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거 쓰고 거의 한 1년 전에 쓴 심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요거 그래도 자르시다가 원단 같이 자르시지 말고요. 예, 이 정도 느낌으로 이것도 붙여주겠습니다. 그대로. 심지 붙일 때는 그리고 말씀 안 드렸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딱 올려만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들고 내리고 이렇게. 왜? 이렇게 딱 옆으로 하는 순간 옆으로 원단이 밀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박을 때 보면 정사각이 아니고 이래 돼 있거든요, 원단이. 예, 그래서 그래요. 어때요? 심지도 제법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심지는 공정비 5,000원은 받으려고 했어요. 이게 왜 심지 값도 넣어야 되고 아무튼 붙이는 시간, 그쵸. 근데 이게 그렇게 해서 팔리면 다행인데 아무튼 우리가 항상 시나리오대로 일이 안 돌아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심지 작업을 획기적으로 빨리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당장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냥 다음에 생각하면 됩니다. 아직은 이제 정보가 부족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은 넘기고요. 깔끔하게 이제 이 부분 잘라드리고 이렇게 하고 조금만 요거 쓸까요? 요거를 좀 잘라가지고 쓰겠습니다. 요거를 반씩 잘라가지고 이래 해도 짜투리 원단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가방 한 4개 정도를 더 만들어야 이 원단 짜투리를 다 쓰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작품도 만들면서 돈도 벌면서 짜투리도 정리하는 일석이조의 가방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얘는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고마운 가방이다. 이렇게요. 날 먹여 살리는 친구다. 이렇게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미싱이 계속 부셔질 때는 이게 수요는 있는데 계속 부셔지니까 어때요? 돈이 안 벌리잖아요, 그렇죠? 미싱 수리비 그때 18만 원, 그다음 한 개는 이제 9만 원 이래 나왔거든요. 보증 기간이라 가지고 그래도 좀 그 뭐 공인비는 안 들고 이제 부품값만 나왔거든요. 그래도 한 10만 원 나왔습니다. 가정용은 원래 부품이 비싸요. 공업용은 저렴한데.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1차적인 다리미는 끝이 났고요. 혹시나 해서 한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여기 뭐 곰팡이 같은 게 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냄새는 안 나거든요. 어디서 냄새가 나지? 풀에서 나나? 아무튼 이제 저도 원인은 모르겠고, 자, 일단 작업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리미판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볼게요. 제가 모르는 곳에서 냄새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보고 계시고 끈이랑 안감을 가져올게요. 그냥 뭐 원단을 크게 보고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박는 거는 그냥 제가 방향만 알려드리는 쪽으로 할게요. 얘 같은 경우 이제 끈부터 박읍시다. 끈 박기 전에
요게 좀 크면 편합니다. 압력은 사로합니다. 뭐 따로 단차가 없는 거기도 하고 뭐 4겹 정도는 그래도 박을 수 있거든요. 0.2 스티치 놓을 거고 땀수는 3.5입니다. 3.5고 끈이 이래 있어요. 그럼 쭉 펴시고 얘는 특성이요. 안 꼬여집니다. 이게 낭낭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다리미로 사실은 다리고 하면은 좋을 수는 있으나 이거 다리면서 여러분들 이거 5대5 완벽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안 접히는 거를 억지로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면 조금씩 그래도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접히는 원단과 안 접히는 원단의 난이도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비를 저는 처음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 기술비를 손님들이 그래서 고민은 많이 하고 그냥 찍을게요. 여기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반에 반 그냥 접었거든요. 손으로 접으면 접어집니다. 접어가지고 반을 그냥 꼽으시고 조금씩 하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반에 반을 이렇게 대충 이런 반에 반이죠. 그러면 반을 딱 접으시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그냥 펴세요. 펴시면서 그냥 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요게 최선입니다. 제가 해봤는데 요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릅니다. 단가 우리가 최저시급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리가 크죠. 이래서 손님 있을 때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그냥 밤에 해도 되겠다 싶어서 저도 끈 자른 거고요. 0.2인데 이게 잘못 이래 접으면 이게 땀이 밖으로 나가 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도 분량 내서 판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플레인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요건 같은 0.2지만 조금 더 이제 주의를 해주시면 좋고 뭐 그러면 0.2가 아니고 0.25로 땀폭 주셔도 되거든요. 저는 습관이 돼가지고 0.2로 그냥 하겠습니다. 최대한 실수 없이. 스토어에 아무튼 얘부터 올리겠습니다. 얘 올리는 게 가장 간단해 보여서 간단한 것부터 하고 앞치마도 올리고 싶은데 앞치마는 뭐 동백이부터 올릴까요? 동백이는 바로 올리면 돼서 동백이부터 올리죠. 그리고 간판 지원 사업도 지금 견적서를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공사는 아직 안 할 거고요. 지원금이 안 들어오면은 공사 못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무튼 지원금이 들어와야 이게 공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 넘게 왔어요. 예. 고된 과정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소리가 위험한 소리가 났다 집에서 그러면 이게 작업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미싱이 부숴 먹을 수 있습니다.
보입니다. 할증이 해제됐답니다. 비가 안 온다는 소리입니다. 됐습니다. 따로 되돌아밖에 안 하고요. 할 필요 없죠. 그래서 혹시 땀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터진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잘 된 것 같아요. 터진 부분 없고 반대쪽도 그대로. 이대로 그냥 손만 잡아주시고 좌우만 조절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근데 오른쪽으로 보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왜 갑자기 손이 가운데로 왔냐, 이게 좀 불퉁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손잡이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블록해지지 말라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0cm로 재단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미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 쓸게요. 30cm를 뭐 보고 재단을 해주시면 되고, 자를 이용하겠습니다. 이거 총각이 평평한 데가 아닌데 작업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있죠. 아예 안 보인다. 아니, 자도인데 어떻게 할 건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요. 딱 왼손으로 지금 딱 30cm 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그냥 한 1, 2mm까지는 안 맞춥니다. 저도 그냥 뭐 대충 하거든요. 30cm 겹쳐서 이제 자르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요랑 끝나죠. 폭이 한 155폭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개가 더 나오네요. 모릅니다. 이게 전에 제가 어떻게 잘랐는지 몰라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게 천을 또 만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여드리면서 영상시가 39분입니다.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또 계속 보면 지루하실 거는, 어제는 제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면서 하겠습니다. 이거 제이 노루발 지금 바꾸고 있고요. 그냥 평노루발 그걸로 이제 바꿨고, 일단은 겉감을 준비해 주세요. 겉감을 식서 방향. 뭐 본인 원단은 본인이 아시겠죠. 그래갖고 요대로 이제 디귿자 그대로 이제 박을 겁니다. 쉽죠? 일단 박아주세요. 박는데 뭐 라벨 다실 거다. 저는 여기서 달거든요. 그러니까 한 요쯤 왔을 때 여기 이제 보빈 여기 북집쯤에 이게 딱 달아보거든요. 이러면 대충 맞아요. 요래하고, 그래도 우리가 작업하면서 조금씩 뭡니까, 이게 완벽한 정사각형 두 개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쯤 돼서 이제 이쪽에서 작업도 합니다.
조금이라도 저항성을 올려주기 위해서요. 이렇게 해서 또 끝에 딱 잡아주고, 미싱이 겁나 떨립니다. 소리도 엄청 크고요. 엄청 소리가 큽니다. 자, 그대로 디귿자. 이 정도 하였으면, 그 다음에 바닥은 4cm입니다. 저는 뭐 아무거나 자르세요. 저는 그냥 요거 작은 킬트자거든요. 요거 있어가지고 요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어서 눈앞에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접 포함 4cm고 시접에서 자르면 33으로 자르면 되거든요. 요거는 보여드릴게요. 시접에서 33, 시접에서 33입니다. 뭐 본인 취향입니다. 그냥 저는 항상 이렇게 팔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합니다. 그냥 별 이유는 없어요. 바닥을 더 줘도 뭐 그거 상관이 없죠. 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막 쓰는 가위로 잘라주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T자 제공 해줄 겁니다. T자 제공. 이렇게 해서요. 여기 이제 이렇게 만듭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손으로 딱 이렇게 딱 벌려주셔요. 이렇게 딱 만들어 주시고 그대로 이제 이렇게, 원래 십자가죠. 십자가를 옆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cm. 이게 바닥을 만드는 빠른 방법입니다. 따로 다림질은 안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방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단가를 싸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이제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다 됐죠. 그 다음에 안감, 겉감 작업을 할 건데, 안감이랑 입국감 작업을 할 건데요. 큰일 났어. 잠이 와요. 요거 하고 그냥 한 개만 만들고 잘게요. 두 개는 못 만들겠어요. 얼추 요렇게 이제 가로를 맞춰주세요. 저는 이제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뭐 따로 주머니는 안 달 겁니다. 주머니 안 달고도 요새 다 팔고 있거든요. 주머니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방은 겉모습 디자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색깔이랑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디자인 최고입니다. 그리고 창구멍을 좀 넓게 만들게요. 그러니까 요 정도, 좀 한 10cm 정도 만들 거고요. 왜? 심지가 있기 때문에 뒤집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좀 널찍하게 만들겠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요거 지금 식사 안 시켰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뭐 저처럼 실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일단 합니다. 한 요 정도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4cm밖에 해주면 되겠죠. 얘들은 천이 얇으니까 1타 쌍피가 되겠죠. 그래서 말이 좀 그런데 이렇게 겹쳐가지고 같이 잘라주겠습니다. 미싱 LED가 밝으니까 좀 작업하는 게 좀 안 보이실 수는 있는데, 요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좀 상급자라고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저보다 잘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의류 같은 거 하시다가 오시는 분일 수도 있고, 사실 이거 초보자가 할 만한 가방은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상급자 기준이라 보고 제가 그냥 설명을 할게요. 똑같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바닥은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창구멍을 맨날 위에만 내더만 왜 또 옆에 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입술 다는 거는, 입술이 있는 복조리 가방은 위로 빼면요 좀 이상해요. 나중에 모양이 보시면. 그래서 선택지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예뻐서 저도 이렇게 합니다. 해봤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못하는 건 아닌데 모양이 안 예뻐요. 그래서 싫어도 이렇게 하십시오. 아니면은 아마 본인 방법을 찾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간만에. 근데 예전에는 안 됐거든요. 이게 왜 0.2로 우리가 시접으로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맨 위에 1cm로 이렇게 라인 우리가 누를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 가방은 0.2로 박는데 근데 얘는 0.2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될 거예요. 0.2가 아니고 1cm로 봤기 때문에 그게 참 힘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설명 종료합니다. 이게 어렵죠. 입국감. 이게 똑같아요. 27에 27인데 양옆에 이렇게 11자로 박을 겁니다. 위에랑 밑에는 안 합니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위에랑 밑에만. 그리고 우리 선배님이 주신 가방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완성은 다 했거든요. 완성은 다 했고 어떻게 하면 또 저만의 방식으로 이걸 좀 변형을 해가지고 만들 수 있을지를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바로 컨텐츠에 다 풀면은 저도 좀 사실 컨텐츠가 저는 넘치는 남자지만 그래도 날 잡아가지고 고가방 만드는 것도 한번 공개를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저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했죠. 11자로 박았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딱 접으셔가지고 반을 딱 접으세요. 접으셔가지고 쌍이를 천원 맛도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잘라주세요. 이렇게 딱 당겨서 잘라주셔야 이게 5대5로 예쁘게 잘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화이팅 하십시오. 이거는 아무튼 저는 잘 잘렸죠. 그렇죠? 저는 잘 잘랐습니다. 이 어려운 적이 없어갖고 글쎄요. 한번 잘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이 좀 무책임합니다만 오늘은 아무튼 이제 본인만의 방법으로 5대5를 아무튼 잘라주시고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한다. 이제 그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싸주세요. 겉끼리 마주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요 모양입니다. 원래 요 모양인데 요거를 원래 요 모양이죠. 그쵸? 이게 원래 요 모양인데 이거를 여기 우리 되돌아받기 한 부분으로 뒤집어 줘야 여기가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 주시고 요래 있죠. 요거를 이렇게 딱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고, 요거 뭐 설기 이렇게 잡아 주시고 가름솔로 하셔도 되고, 뭐 가름솔도 귀찮으면 그냥 해도 됩니다. 요새는 저도 가름솔 안 내고 그냥 하거든요. 이렇게 딱 맞춰 주시고 그대로 이제 1cm 돌려주면 됩니다. 임시 고정 하실 분들은 하시고, 아 나는 뭐 하면서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박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임시 고정 하신 다음에 하셔도 되고 그냥 해도 되고요. 이번에는 그냥 가름술 안 하고 바닥 하듯이 이렇게 그냥 잡았거든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끈 통로를 넣기 때문에 최대한 그래도 가름술을, 이거 넣을게요. 그냥 사실 안 넣어도 되는데 그냥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벌써 한 반은 했어요. 했죠. 그럼 한 바퀴 돌렸으면은 요렇게 딱 뒤집어 주세요. 요렇게 쫙 요 모양이 되겠죠. 자, 요 상태에서 쫙 펴갖고 이렇게 뭐 해주세요. 최대한 딱 이 천을 딱 빼갖고 요 모양으로 딱 만들어 주셔요. 요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셨으면 여기 이제 윗단 쪽에 0.2로 스티치를 딱 박아 줄 겁니다. 여기 박아줘야 깔끔합니다. 이게 천이 덜렁덜렁 안 그래요. 조금 좀 정교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디치는 오버를 바꿔서 해도 되는데 뭐 이 정도는 그냥 하겠습니다. 이게 흰색이기도 하고 잘 눈에는 안 띌 거예요. 저도 그냥 그래서 편하게 그냥 작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뭐냐, 이게 끼우세요. 잠깐만요. 이게 한 손으로 지금 잡고 하니까 좀 힘든데 끼우셔가지고 여기서 할 겁니다. 여기서 아시겠죠? 원래는 제가 한 3cm쯤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2.5 2도 안 됩니다. 2.5 2 해도 돼요. 근데 끈 끼우실 때 좀 빡빡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딱 요렇게 2에 딱 대고 바늘도 그냥 그대로요. 요거는 근데 임의적으로 선택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저렇게 한다 이거지 선택사항이에요. 이래가지고 바늘 딱 내리시고 그대로 한 바퀴. 저 지금 2에다 꼽았거든요. 바늘 빼고 2.5요. 2.5가 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 취향입니다. 그냥 저는 그냥 2.5로 한다는 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지금 덜렁덜렁 거려서 이게 임시 고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요래하면 작업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뭐 대충 맞춰 가지고요, 그냥 요렇게 그냥 맞추셔 가지고 끝에 맞춰 갖고 장구 쪽 한번 딱 집어 주세요. 그냥 요 정도만 딱 집어 주세요. 임시 고정. 뭐 집게 편하시면 집게 쓰셔도 되고, 저는 아시다시피 임시 고정을 매우 미싱으로 하는 게 버릇이 돼 버려 가지고 그냥 요걸로 합니다. 집게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작업하다가 못 찾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이런 방법도 있다. 뭐 그런 것만 이제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우리 겉감을 꺼내줍니다. 겉감이 어디 갔나? 겉감이 여기 있죠. 요거를 딱 뒤집으세요. 뒤집으면 짜잔, 대충 가방 모양이 좀 제법 나오거든요. 가방 모양 제법 나오죠. 그렇죠,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몇 cm를 했죠? 8cm라 했죠. 그러면 보니까 눈금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8cm거든요. 나름 지금 야매로 하고 있습니다. 오, 딱 됐네요. 여기 딱 눈금 여기까지 딱 표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좀 표시를 하고 가겠습니다. 8cm. 사실 이제 여기 이제 자가 있지만 지금 프리암 기능을 사용 중이기 때문에 빼놨죠. 그래서 그냥 요렇게라도 하겠습니다. 유튜브 찍으면서 이게 촬영한 게 여러분들 이게 활동에 제약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1대1 강습 중이었으면 좀 설명하면서 했을 건데, 뭐 이렇게 표시했죠. 표시했으면 그대로 손잡이 달아주겠습니다. 손잡이 요거 방향 엇갈리지 않으시게 조심하시고, 임시 고정은 1cm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0.5로 하셔도 되고, 따로 뭐 눈금 잴 필요 없이 1cm 밑으로만 그냥 이렇게 대충 박아주세요. 핸들의 모양을 좀 고정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작업입니다. 최대한. 그리고 우리가 핸들이 짝재기로 달리거나 대칭이 안 되게 달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핸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 항상 우리가 판매하기 전에 기본은 돼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손잡이만큼은 저도 표시를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88입니다. 88. 블리마켓은 뭐 합격했다는 통보 왔는데, 돈 입금 안 할 겁니다. 그냥 안 할 거고 참가도 안 할 겁니다. 예. 그거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국감을 제가 달아야 되거든요. 입국감이 보면은 여기 사실 뒷면이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이 실밥이 좀 많이 보이는 부분이 뒷면입니다. 그래서 뒷면이랑, 그러니까 뒷면이 우리를 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갖고 우리가 속을 싸잖아요. 아무튼 이 좁은 화각 안에서 이걸 다 보여드리니까 이런 게 힘들어요. 이게 설명을 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때요?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좀 이해를 하면은 제 말 사실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제가 아직 끈 통로를 안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를 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끈 통로를 나중에 뚫을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겉이랑 겉부분끼리 전 마주보게 했습니다. 겉이랑 겉부분. 아무튼 이렇게 싸신 다음에 여기 또 여기 솔기 부분 맞춰주시고 임시 제품 한 바퀴 돌릴게요. 요거는
1cm로 안 돌립니다. 이게 1cm로 돌리면 이게 임시 고정하는 거라서 실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0.6 정도로 0.5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작업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쭉 한 바퀴 돌릴 겁니다. 요거는 하면은 그 작업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게 한 1분 정도는 그래도 걸릴 수 있는 작업인데, 저는 이 제품을 손님들이 평생 사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방이 부러질 때까지.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이런 부분은 좀 성심성의껏 사용하려고, 디테일 올릴 수 있는 부분 올리려고 하거든요. 이게 좀, 그리고 원단이 끝으로 갈수록 좀 웁니다. 이런 거는 그냥 손을 좀 당기셔가지고 최대한 좀 없애주세요. 없애주시고, 완전 다 없애긴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재단을 여기 딱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주세요. 그냥 해주시고, 최대한 노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시고, 손잡이 같은 거 방향 잘 봐주시고, 손잡이도 이게 하면서 이제 고정이 되거든요. 대충 됐습니다. 됐고, 노루발 압력을 좀 변경을 해줄게요. 이제 지금 한 이 정도로 해서 하겠습니다. 4로 하면 방금처럼 이제 제자리밖에 계속 하거든요. 빨리 박으면. 너무 누르고 있다 보니까 전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스무스하게. 대신에 전진력은 좀 약해집니다. 자, 지금 이 상태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겉감과 안감의 겉부분 있죠. 그러니까 바깥 부분. 그러니까 여기 우리 솔기 부분이 안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제품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겉이죠. 겉이랑 요 겉감의 겉부분. 그렇죠? 요 똑같이요. 겉끼리 또 마주보게 합니다. 입국감도 겉. 이것도 겉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겉입니다. 겉에 겉끼리 마주보게. 왜 굳이 총각 겉이라 합니까? 그렇게 해야 좀 외우기 편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입에 착 달라붙으니까. 공식 모르면 공식 외우잖아요. 처음에. 그런 느낌이요. 제가 카페 같은 데도 처음에 알바 가잖아요. 그러면 레시피 외울 때 막 이해하면서 외울 시간이 없거든요. 일단 빨리 외워야, 그렇죠. 이제 옆에 사람 방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임기응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이런 방법 쓰는 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요거 설기 부분 맞추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1cm로 작업을 한다는 게 틀리죠. 똑같긴 한데. 이렇게 하셨으면 반대쪽도 잡아주시고, 웬만하면 요거 솔기 최대한 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한쪽에 또 몰려 있으면은 거기만 두꺼워지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늘이 부러지는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안 바퀴. 저는 아무튼 원단은 지금 155짜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155폭짜리 사용해서 딱 그러면 핸들도 5개가 나오고, 가방도 몇 센치가 나오지? 가방도 뭐 2.5개씩 나오겠다. 그쵸? 그러면은 가방 한 개, 2개, 3개, 5세트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 그쵸? 한 개를 사가지고. 그러면 원가 계산도 해봅시다. 그러면 겉감 가격만 거진 한 5,000원입니다. 그렇죠? 겉감 가격이 5,000원. 그 다음에 안감 가격은 곱하기 1,000이 2배입니다. 그럼 한 2,000원 잡을게요. 2,000원 정도 잡고, 그럼 한 7,000원 정도의 끈값 한 300원 정도. 뭐
어때요? 그 자료비는 이렇고 판매가는 저는 한 22,000원 정도 생각 중이거든요. 지금 원래 제가 28,000원까지 받으려 했는데 28,000원 받아야겠어요. 왜냐하면 심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5,000원 정도에 사실은 팔긴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심지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심지값 제가 5,000원 받는다 했죠. 어려운 일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다 했죠. 다 했으면 빼세요.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심지값도 한 1,500원 잡아야 돼요. 1,500원 잡고 그 뭡니까? 그러니까 붙이는 수공비까지 해서 수공비가 그래도 한 3,000원 들어가잖아요. 10분 정도 작업해야 되는데 10분은 아니고 한 5분은 작업해야 됩니다. 그래도 한 10분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렵다 그쵸. 단가 매기는 게. 그러니까 저도 막 28,000원 팔린 모르는 28,000원 하니까 잘 안 나갔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가격을 좀 다운 시키고 뭐 2만원대까지 가니까 이제 판매는 더 잘 되더라고요. 그런 일이 사실 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창구멍 그냥 막히는 거거든요. 창구멍 막히는 거예요. 아마 하시겠죠. 창구멍 막히는 건 쉽습니다. 저는 그냥 미싱으로 이래 막아버리고 있고요. 번거르기는 따로 안 합니다. 제가 바느질을 못 하는 것도 있고 미싱으로 하면 빠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28,000원 해도 이제 안 팔리는 가방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싸게 이제 팔아야 되는데 참 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남아야 장사를 하는데. 자, 이렇게 하고 뭐 뒤집기 전에 실밥 보이는 거 좀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뭐 얼추 우리가 아는 딱 그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 모양이 나왔고 어때요? 시간은 제법 좀 그래도 좀 걸렸죠. 한 40분 걸릴 것 같지 않나요? 40-50분 정도. 그러면 재료값 한 8,000원 정도에 그 뭡니까? 한 40분이면 그래도 12,000원? 그래도 한 25,000원 받아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은 이런데 생각대로 안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 봐요. 이러면 또 이제 못 올리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심지가 사라져야 됩니다. 심지가 사라져야 단가가 나옵니다. 심지 있는 가방은 그냥 구색용으로 이렇게 지금 한 개씩 만들고 이것도 그냥 구색용으로만 딱 해놓을 겁니다. 그냥 아예 그냥 안 올리는 게 아니고 구색용. 사실 시중에 파는 게 여러분들 최저가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비싸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 나름 최선을 다해가지고 최저가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제가 이 원단을 좀 더 싸게 구입을 해가지고 단가를 맞출 수 있으면 또 그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는데 현실적으로 이거 세일하는 기간 아니면 단가 맞추기 참 어려워요. 그렇죠? 아무튼 요렇게 딱 접어졌었으면 이게 지금 다 접었죠. 일단 다 지금 말았잖아요. 그렇죠? 말아가지고 요거 하셨으면 아무튼 만들면서도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보다 조금 저렴한 원단으로 하면은 그래도 2만원 초반대까지는 이제 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방법이겠다.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라탄을 파는 거는 이제 제 욕심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 괴로움은 욕심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괴로우면 제가 나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안 되는 거 뭐 떼쓴다고 되겠습니까? 딱 넣으시고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1.1폭에 3.5거든요. 요건 아까 노르바 압력은 이제 제가 2로 해놨잖아요. 2로 하면은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딱 해볼게요. 바늘 딱 내리시고 천천히 받겠습니다. 천천히. 이거 뭐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없습니다. 지금
단차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좀 밀어주면서 갈 거거든요. 지금 손으로 굉장히 밀어주고 있습니다. 밀어주고 있는데 앞으로 안 갑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당겨줍니다. 뒤에서. 와, 큰일 났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풀리로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같은 데를 또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조금 원단이 어느 정도 구멍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안 들어가요, 바늘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구멍을 만들어서, 이거 꿀팁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지금 또 막혔거든요. 너무 딱딱해요. 그러니까 바늘이 제가 힘을 줘도 안 들어가거든요. 계속 쑤셔요. 쑤시고 안 들어가면은 살짝 원단 민 다음에 또 눌러보시고 들어갔죠. 그러면 실이 이러면 좀 끊길 수가 있거든요. 일단 또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이 엄청 딱딱하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됐습니다. 이게 또입니다. 예. 안전장 작동 중이다. 오케이 눌러가지고 풀어주시고 여기 다 됐거든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장사꾼이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거를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 가방을 만들지. 아마 이 정도면 바늘 끝이 좀 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 나던 소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최후의 방법이 한 개 더 있습니다. 이게 단수를 저희가 2단까지 내렸는데 1단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이번에 나갈 때는 1단으로 해서 박아볼게요.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가름솔이 그러니까 여기 앞에 쪽엔 괜찮았는데 뒤에 쪽에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름솔을 나눌 때 아까 한쪽으로 탁 이렇게 쏠렸던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게 원인이었을지 않을까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자, 아까는 괜찮았잖아요. 그때는 이제 가름솔을 제가 잘 넘겼을 테고, 아까는 이제 방금은 이제 제가 가름솔을 못 넘겨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1단으로 바꿨고 풀리로 이렇게 확인을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드드득 거리면서 위험한 소리가 날 확률이 좀 적죠. 지금 충분히 바늘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가면서, 그쵸? 제가 우려했던 결과가 이제 제가 견본 또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늘을 여러 번 이렇게 돌려가면서 쑤셔주시고, 다행히 됐습니다. 또 다시 한번, 됐습니다. 또 안 들어가거든요. 딱딱합니다. 됐어요. 세 번째는 됐습니다. 예. 또 안 되거든요. 또 안 됩니다. 다시 너무 세게 하면 바늘이 진짜 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이제 난리를 피우잖아요. 와, 힘듭니다. 기진맥진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작업 끝나고 바늘을 바꿔주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라탄 원단을 제가 안 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한 번 하면 피곤하거든요. 그래도 돈줄이라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라탄을 친구라고 했는데 친구라고 하자마자 절교 선언을 1시간 만에 할 뻔했습니다. 지금 최대한 친해지는 방법을 다시 이제 생각을 해서 사이좋게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이거는 이제 바늘이 좀 문제일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이제 안 나던 구간에서 소리가 나니까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도 이게 안전 때문에 바늘이 끝까지는 한번 더 지나갈게요. 이게 아니면 가방이 터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게 아주 좋은 견본을 보여드렸다, 그쵸? 지금 아이 구간입니다. 이 지금 땀이 띈 게 보이거든요. 이제 바늘이 안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작업 끝입니다. 아이고 힘들었다. 뭐 어떻게든 뭐 작업은 됐고요. 바늘 뭐 살짝 뭐 휘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걸 겁니다. 한번 박아볼까요? 그죠? 안 나던 소리가 납니다. 다운님 좀 얇은 쪽으로 박아볼까요? 요거 말고도 다른 천이 있나? 아, 요런 걸로 한번 또 테스트 해볼게요. 그쵸? 안 나던 소리가 납니다. 뭐 이거는 바늘 밖으로 한 소리겠죠. 아무튼 이제 좀 안 들어가는 데는 뭐 원단이 문제일 수도 있고 바늘이 좀 많이 뭉툭해져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바늘 바꾼 지는 한 달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한 달마다 그 바늘 바꾸라고는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많은 중공업으로 쓰기 때문에 더 빨리 갈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뭐 바늘 바꾸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1,000원으로 이렇게 보험을 그냥 드시는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미싱 여러분들 소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중한 본인의 그래도 작업 파트너인데 그 친구한테 이제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겠죠. 돈 1,000원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끈통만 따주면 됩니다. 이게 설명 안 드리고 해버렸는데 여기 보시고요. 여기 아까 여기 끈통로 우리 안 만들었잖아요. 저는 이제 초점을 여기 잡아. 끈통로를 안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딱 한 땀 딱 넣으세요. 넣으시고 딱 따면 요게 끈통로입니다. 지금 여기 끈. 그래가지고 끈을 아이고 끝났습니다. 이제 저도 작업 일단 요거 하고 이제 아마 들어가겠죠. 안 피곤할 줄 알았는데 피곤하네요. 자, 사이즈는요 이래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한 요 정도, 좀 요 정도, 한 여유로 한 10cm 정도 더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둘레가 그러니까 27이잖아요. 그렇죠? 27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10cm, 그럼 57 정도 잘라주시면 좀 넉넉하거든요. 간단하게 이제 저는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파우치 할 때도 제가 50으로 자르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양옆을 19로 하지만 거기다 10cm 더 주면 50이잖아요. 대충 이제 그렇게 그냥 자르거든요.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냥 막 10cm만 더 주시면 됩니다. 그냥 매듭만 딱 할 끈 딱 준다, 뭐 그런 느낌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끈 끼우는 거는 쉽습니다. 예. 끈 끼우는 거는 끈 끼우기 가지고 그냥 끼우시면 됩니다. 이게 저는 끈통로를 일부러 좀 크게 냈습니다. 왜? 그것도 작업 막 1분씩 막 1분 30초씩 걸리면 그것도 이제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줄이려고 끈통로 좀 크게 냈거든요. 크게 내면 이게 쑥쑥 가거든요. 이게 끈통로가 작으면은 진짜로 이제 오래 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씩 미세하게 한 0.23mm만 끈통로를 더 줘도 그게 좀 작업성이 확 틀려지거든요. 이렇게.
집에서 뭐 이런 거는 진짜 이제 도저히 못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의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집에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런 거 한 개 해놓으면은 이게 주변에서 사실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좀 드물거든요. 안 하려고 해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익혀보세요. 익히시면은 이것도 이제 아무튼 저는 좀 쓸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짠 해서 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봤던 딱 그 가방이 탄생을 했습니다. 오, 좋죠. 저만 좋나요? 그래서 이 심지를 넣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가방이 탄탄합니다. 지금 사진이란다 지금 영상에서는 굉장히 손잡이가 좀 길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안 길어요. 딱 됐거든요. 아무튼 이제 덕분에 바늘이 맛이 가는 모습도 이제 보여드리고, 저는 나름 컨텐츠가 좀 잘 됐다고 생각은 합니다. 뭐 막간을 이용해서 바늘 바꾸는 것도 한번 더 찍어볼게요. 바늘은 사놨는데 또 어디 갔나. 아무튼 요런 거 있잖아요. 이거 있거든요. 두 개를 바꾸고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없구나. 뭐 이제 그래. 동전이 또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동전을 준비하세요. 저는 50원짜리로 합니다. 50원짜리가 제일 그냥 쓰기 편해서 50원을 쓰고 있고, 여기 보면은 요 홈이 있어요. 홈에다가 동전을 딱 꼽으세요. 꼽으시고 돌립니다. 돌리면 조금만 돌리면 되거든요. 바로 탁 나와요. 그럼 이렇게 딱 나옵니다. 다시 이게 한 손으로 하니까 너무 힘들다. 이 드라이버도 홈이 있거든요. 그래서 홈을 맞춰서 꼽아야 되는데, 보면은 뒤쪽이 누웠고 앞쪽은 동그랗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타원형이에요. 뒤에는 안 보인다. 여기 보시면요, 이쪽은 이제 평탄하거든요. 평탄하고 이 부분은 보입니까? 밑에는 살짝 평탄하고 위에는 동그랗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원형이 아닙니다. 이게 자세히 보시면. 그리고 이제 바늘을 이렇게 제가 돌려보고 있는데 바늘이요 휘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휘었고 끝에도 좀 뭉툭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박을 때마다 이상한 딱딱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늘이 저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저는 16호 바늘만 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방만 거진 작업을 하기 때문에 두꺼운 거 어차피 박잖아요. 그나마 두꺼운 두꺼운 바늘 써야 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굵은 건 없냐 물어보니까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나마 가정용에서 굵기 때문에 16호를 사용하고 있고, 작업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맨들맨들한 부분이 이게 참 각도가 잡기가 어렵다. 지금 빛 때문에 좀 보인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이 맨들맨들하죠. 지금 광원에 비친 부분이 반대쪽은 그냥 동그랗단 말이에요. 그쵸? 이제 좀 제대로 나온다. 그쵸? 그러니까 요 맨들맨들이 뒤로 가야 됩니다. 뒤로. 우리의 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6번 여기 숫자 적혀 있죠. 6번 여기에 위에 뭔가 걸려 있어요. 잠깐만요. 그냥 안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제가 처음 보는 뭔가가 있어요. 이건 뽑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에는 뽑는 게 아니고 원래 이 위치였고,
뽑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괜한 걸 건드렸네요. 일단은 얘가 거슬린 얘를 빼고, 얘가 흔들려서 아마 안 꼽히는 것 같아. 들어갔다. 지금 아무튼 구멍 사이로 지금 넣었거든요. 넣었으면은 뭐 조이면 됩니다. 안 보였죠. 자, 다시 지금 6번 여기에 끝까지 올라와서 이 공이 같은 거에 지금 바늘이 다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꼽았죠. 그러면 돌립니다. 근데 손으로 하면 나중에 이제 진동 때문에 이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꼭 조금은 이렇게 쪼아주세요. 혹시나 이제 그냥 하시고 막 할 때마다 바늘이 빠집니다. 나중에. 그래서 딱 조금 정도만 조금만 돌려주세요. 살짝만. 너무 또 세게 돌리면 바늘도 빼기 힘들거든요. 아무튼 이제 우여곡절 끝에 AS까지 이렇게 완료가 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고 테스트 박음질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이제 신경이 쓰입니다. 브라더 미싱이 그리고 일본 거잖아요. 그렇죠? 실 띄우기도 잘 되고요. 한번 박아보죠. 요거만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아까처럼 막 딱딱 소리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좀 심지 있는 것도 해볼까요? 그렇죠. 그냥 딱 들어갈 때 심지 걸리는 소리 정도만 이제 들리지 완전 100% 딱딱 소리까지는 안 들린 것 같아요. 소리 괜찮죠? 이렇게 해서 아마 마감을 할 것 같고, 오늘 그래도 제가 미싱을 제압했다 보니까 청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청소하면서 뭐 막간에 이제 썰풀기 같은 거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1시간 40분을 넘어갔네요. 이게 진짜 제가 부스 돌아다닐 때마다 다들 하시는 말씀이 미싱 청소 작업하시면 그냥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이었거든요. 다들 청소를 하시라는 거예요. 세상에나 마상에나. 저는 그래도 좀 나름 좀 사실은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미싱 아저씨들마다 뭐 5시간 정도 작업했으면 무조건 청소하세요 하는 거예요. 5시간도 해야 되나? 저는 이제 이 생각이었죠. 근데 제가 이제 뭐 미싱 제가 뭐 설계사가 아니니까 그 말을 100% 이해하기에는 사실 좀 어렵죠. 그렇죠? 근데 진짜 5시간만 해도 미싱에 먼지 끼는 게 좀 느껴집니다. 소리가 좀 틀려지긴 하거든요. 얘도 사주를 되게 많이 찼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작업했으면. 이제 괜히 그분들도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죽기에서도 그 나오신 분들 좀 높으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이제 그 말 다들 하셨어요. 다들 그 말을 하신다는 거는 뭐 그 말이 맞겠죠. 뭐 높은 확률로요. 그래서 뭐 그럴 때는 그냥 어른 말 듣기로 했습니다. 어른 말 듣기로 했고, 이런 건 좀 뽑아주고요. 정리. 미싱 청소하기 귀찮죠, 그쵸? 귀찮은데 귀찮은 걸 원래 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이게 그러니까 돈에 사람이 계속 그거 되면은 정리를 안 하게 됩니다. 이게 정리할 시간에 돈 버는 게 낫지 않냐. 저는 사실 그 생각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냥 과정을 즐기려고요. 저는 이룬 사람이고 그 과정을 즐긴다. 지금도 과정이다. 이제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하려고. 이러면서 그냥 마음의 안정도 가지고요. 이거 면봉으로 이렇게 싹 닦아줍니다. 이게 먼지가 좀 많이 끼었죠, 그렇죠? 물티슈로 원래 쌤이 하지 말랬는데 저는 좀 물티슈로 직접 물을 묻히는 게 아니고 여기만 살짝 요 정도만 해서
좀 잘 붙을 수 있도록 해서 작업하겠습니다. 붙이고 안 붙이고, 물 살짝 묻히고 안 붙이고는 좀 닦을 때 차이가 있어서 물만 조금 묻힐게요. 완전 막 적시는 건 아니고 바로 증발할 정도의 살짝의 물. 사실 기계는 습기에 약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청소할 때 어디부터 청소하십니까? 그러니까 청소도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저는 여기 막 기스 같은 거 많이 났죠. 많이 쓰다 보니까 하루 썼는데도 어때요? 먼지가 엄청납니다. 이제 육안으로는 그냥 보기에는 괜찮은데 카메라로 보니까 장난 아니네요. 더 많은 것 같아요. 해도 계속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미싱 오일 같은 거 혹시 뿌리실 거면 가운데 여기 딱 한 방울만 뿌리시고, 기름을 너무 많이 뿌리시면은 기름에 이렇게 원단이 묻어요. 먼지 같은 게 다 묻어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 진짜 더러워지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기름 많이 붙인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냥 딱 한 번씩 윤활 해준다는 느낌. 여기요. 여기에 딱 넣는 겁니다. 여기에 한 방울 하면 이거는 이제 들리거든요. 요거 고무 요건 들리거든요. 가운데 이거 날카로운 거 탁 하면 들립니다. 이것도 열어보면 먼지 같은 거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그렇죠. 들리죠. 그래갖고 이런 것도 뭐 보여가지고 보면 기름 묻어 있거든요. 그렇죠. 기름이 아직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지 정도만 딱 닦아주시고, 먼지가 끼면서 나중에 검게 되잖아요. 먼지가 그렇게 되기 전에 이제 다 닦아내야 되거든요. 이거 닦아도 이거 미세한 그런 먼지들은 참 이 100% 닦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큰 먼지만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뭔가 좀 붓 같은 게 저는 없어요. 제가 이제 뭐 마스카라 이런 것도 제가 남자니까 마스카라 당연히 안 쓰겠죠. 그래갖고 청소를 뭘로 해야 될지 진짜 이제 고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용 브러쉬 같은 걸로 안에 쑥쑥 넣어서 아마 닦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맞죠? 이게 이렇게 확대를 하지만 정말로 깨끗하게 닦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붓을 좀 오늘 쿠팡에서 찾아봤는데 뭐 다 3,000원, 4,000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라도 이제 사야 되나 싶어가지고 일단 내일 누나 일어나면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화장을 세게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식 아니면 뭐 애초에 뭐 그런가, 누나도 뭐 회사 갈 때는 하지 집에 있을 때 화장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저희 집은 아무튼 눈화장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페인트는 잘 칠하시는데 아무튼 이런 소형 붓은 또 없으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야 됩니다. 집에 있는 사람이 없어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청소를 뭐 기분 좋게 몇 분 안 걸렸다, 그쵸? 그러니까 뭐 가게 청소하듯이 제가 뭐 불판 닦듯이 이것도 이제 뭐 기계 닦는다 뭐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좀 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겠다. 이제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청소기를 어제 한번 또 빨아들여 봤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더라고요. 소리 필요합니다. 이게. 자, 됐어요. 이렇게 하고 조립은 분해 역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침판부터 먼저 결합을 시켜서 손으로 그냥 처음에 돌리고, 손으로 돌립니다. 손으로 돌리고 얼추 이제 고정됐으면 이때부터 이제 동전으로
요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요렇게 이제 저는 작업합니다. 또 어차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세게는 안 하고 그냥 적당히 그냥 안 풀릴 정도로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이고 뭐 청소하니까 그래도 기분은 좋아요. 저는 원래 정돈된 걸 보면서 힐링하는 그런 사주입니다. 사실 사주도 보면은, 그러니까 괜히 제가 정돈을 자주 하진 않는데 한 번 하면 딱 다 해버리거든요. 할 때마다. 그때마다 굉장히 기분 사실 업된 걸 느껴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 출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고 뭐 처음엔 괜찮은데 적응되면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뭐 미싱 작업하고, 미싱을 오늘처럼 좀 오래 한 날은 이렇게 좀 정리하는 시간도 틈틈이 좀 나올 수 있겠다. 이제 그 말씀 이제 드리고, 이게 보였습니다. 이거 한번 닦을게요, 간만에. 이렇게 그러니까 험하게 미싱을 쓸 거면, 참말로 이게 이제 기계가 지금 못 버티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게 기계 수명이 있거든요, 지금. 이걸 제가 영원히는 못 쓸 것 같아요. 저는 미싱은 이제 원래 구조가 단순해서 엄청 오래 쓸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불판도 제가 300만 원 줘가지고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 5년, 6년 지금 달리고 있는데, 전혀 고장날 기미도, 수리 뭐 그런 거 전혀 없는데, 미싱은 정말로 지금 연약합니다. 이게 내구성에 비해서 이제 기계가 상당히 좀, 벌써 수리까지 한번 받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망가뜨린 것도 있는데, 그런 기계가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충격 받으면 다 그래야 됩니다.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무튼 얘도 이제 만약에 얘가 부셔지면은 나는 이제 얘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부셔져도 뭐 고쳐서 쓰면 되겠죠, 그렇죠? 수리비 내고. 간만에 강을 내주겠습니다. 강을 내고 있습니다. 내일은 아마 신청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 간판 지원 사업에 조금 더 심사받을 수 있도록 그거 더 준비를 해가지고 서류 신청을 해볼 것 같고, 시계 몇 시지? 아이고야, 36분입니다. 11시 36분. 부스비 44,000원. 완전 저렴한데요. 지금 스레스 댓글 읽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뭐 사실 44,000원 저렴할 수는 있는데, 그건 제 생각에 뭐 개인 기준인 것 같고, 뭐 그러면은 이제 그분은 장사 잘하시는 분이겠죠. 저 같은 이제 장사 초보들은 거기서 이제 할 레벨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대다수가 부스비를 못 건지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과연 그게 좀 저렴하다고 저는 생각은, 뭐 무료인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분 나름 또 기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섣부른 말은 안 합니다. 뭐 그럴 필요 없죠, 그렇죠? 저는 원래 분쟁을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분쟁을 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이라고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왜?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굳이 뭐 적대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항상 내려놓으면 됩니다. 항상 내려놓고 그냥 당신 말 다 맞다 그냥 그러고 이제 넘어갑니다. 제일 좋습니다, 그게. 미싱 소리 더 좋아졌어요. 청소 한 맛 나죠. 예.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또 내일 또 행복 미싱 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암을 아마 실 많이 썼다 그랬죠. 7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토요일에 현님 오시기 전에 실 다 쓸 수도 있겠다 그렇죠.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비 오는 밤입니다만 다들 빗소리 들으면서 잘 주무시길 빌겠습니다.